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의로움 거지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 땅 남쪽 끝자락. 산이 겹겹이 둘러싸고 바람이 먼저 길을 묻고 지나가던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마을은 큰 고을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었고, 비가 오면 길이 끊기고 눈이 오면 사람 발자국조차 사라지곤 했다. 초가집들은 낮은 담장 뒤에 몸을 숨긴 듯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지붕 위에 볕짚은 해마다 새로 얹을 힘이 없어 군데군데 헐어 있었다. 마을 앞에는 좁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은 맑았으나 깊지 않아 가뭄이 들면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시냇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마다 돌 하나씩 얹어둔 작은 제단이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다. 밭은 돌이 많았고 산화 헙에 나무를 하러 가는 길도 늘 위험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해질 무렵이면 닭 울음과 함께 하루가 접히듯 끝났다. 서로의 형편을 잘 아는 탓에 가진 것이 없어도 체면만은 지키며 살아가려 애썼다. 마을 어기, 장이 서는 날이면 가장 끝자리에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허리는 조금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두들 그를 그저 거지 노인이라 불렀다. 그는 손에 작은 나무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그릇은 오래 써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노인은 크게 소리를 내어 구걸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이가 눈을 마주치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밥 한 술이라도 받으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노인은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몇 해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마을 길가에 나타나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다고들 했다. 그는 낮에는 장터 근처나 시냇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마을 밖 허물어진 정자나 산 아래 버려진 움막에서 잠을 잤다. 비가 오는 날이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눈이 오는 날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치근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두었다. 가난한 마을에서 거지는 늘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인은 누구에게도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밥을 주지 않는 집이 있어도 돌아서서 험한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도 그저 웃으며 자리를 옮겼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무 모진다고?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조용한 노인의 발걸음이 곧 이 마을의 운명을 건드리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가난한 삶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인연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산바람은 날카로웠고 밤이 되면 움막의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 노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장터에 나오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집집마다 곡식 항아리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다.
평소라면 남은 밥 한 술이라도 내주던 이들조차 문을 닫아 걸고 외면했다. 노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이 잦아졌고 나무 그릇은 빈 채로 더 가벼워졌다. 그럼에도 그는 장터 끝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면 옷자락을 여미고 눈이 내리면 손등으로 털어내며 묵묵히 시간을 견뎠다. 어느 날 노인은 시냇가를 따라 내려오다 작은 초가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 집에는 젊은 과부와 어린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몇 해 전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 집 굴뚝에서는 며칠째 연기가 오르지 않고 있었다. 노인은 문 앞에 놓인 빈 항아리를 보고 사정을 짐작했다. 그는 그날 장에서 어렵게 얻은 마른 나물 한 줌을 그 집 문턱에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섰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이 혀를 찼다. 거지 주제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을 돕는다며 제 목숨이나 챙기지 그랬느냐고 속삭였다. 며칠 뒤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근처 고을에서 세금을 거두러 나온 아전들이 이 마을로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흉년이 든 해라 백성들의 형편은 뻔했으나 아전들은 그런 사정을 헤아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들은 밤새 항아리를 숨기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장터에서는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오갔다. 그 와중에 거지 노인은 더 눈의 가시가 되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마을에 쓸모없는 입만 늘린다는 말이 돌았다. 결국 마을의 몇몇 장정들이 나섰다. 그들은 노인을 둘러싸고 마을 밖으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늘 잠들던 움막 대신 산길로 향했다. 겨울 숲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눈이 덮인 길은 발자국을 곧바로 삼켜버렸다. 산을 넘으면 다른 마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허기와 추위는 생각보다 빨리 몸을 갉아먹었다. 노인은 몇 번이나 넘어졌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장터에서 자주 보이던 상인이었다. 욕심이 많고 말이 거칠어 사람들의 원망을 사던 자였다. 그는 눈길에서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도와주면 자신은 더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노인은 상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이 밤에 이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상인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돕는 거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상인을 부축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아래로 옮겼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산은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노인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오래된 인연이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느꼈다. 노인은 바위 아래에서 상인을 눕히고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 다친 다리에 덮어주었다. 바람이 막히자 상인의 신음이 조금 잦아들었고 숨결도 고르게 돌아왔다. 그러나 노인의 몸은 곧바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숲을 둘러보았다. 마른 가지 몇 개를 주어 불을 피우려 했으나 눈에 젖은 나무는 연기만 내뿜을 뿐 불꽃을 내주지 않았다. 노인은 가지를 내려놓고 두 손을 비볐다. 상인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웃었다. 내가 평소에 내 같은 거지를 업신여겼지. 이런 꼴로 은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길은 상인의 얼굴이 아니라 숲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상인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주머니 안에는 은전이 몇 입 들어 있었다. 그 돈이면 노인은 며칠은 굶지 않을 수 있었다. 노인의 손이 잠시 흔들렸다. 이 밤을 넘기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은전을 지고 산을 내려가면 따뜻한 방 한 칸쯤은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상인이 신음하며 말했다. 그 주머니는 아전들에게 바칠 세금이다. 잃어버리면 나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를 다시 상인의 품에 넣어 주었다. 상인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왜 가져가지 않는 거냐?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없는 사람은 훔치면 더 비게 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산속의 공기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상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발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숲은 여전히 고요했다. 노인은 상인의 다리를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자 멀리서 나무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 손을 흔들었고 나무꾼들은 다친 상인을 발견해 놀라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상인을 지게에 태워 산 아래로 내려갔다. 나무꾼 하나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함께 내려가시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산길 위에 잠시 서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가 떠오르자 숲은 전날의 매서움을 숨기고 조용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때 노인은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낯선 이를 만났다. 흰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발자국은 남기지 않았고 얼굴은 또렷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 낯설었다. 그 사람은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춥지 않았는가?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산의 깊은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노인은 이 밤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신이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가 이미 보이지 않는 시험이 되었음을 말이다. 흰 도포의 산에는 소나무 아래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가지를 스치자 소리빛 낮게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숨결처럼 들렸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었다. 산에는 노인의 누더기 옷과 얼어붙은 손을 한번 훑어본 뒤 낮고 느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은전을 손에 쥘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러지 않았는가?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제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발을 옮기자 눈 위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소나무 뒤편에서 작은 바람이 일었고 그 바람을 타고 희미한 향내가 퍼졌다. 사내는 소나무의 껍질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나무가 미세하게 떨리며 마치 속에서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가 났다. 노인은 놀랐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사내가 말했다. 산은 오래 본다. 사람의 마음도 오래 본다. 그 말이 끝나자 소나무 아래의 눈이 스스로 갈라지며 작은 샘이 드러났다. 물은 차갑지 않았고 손을 담그면 따뜻함이 전해졌다. 사내는 손짓으로 노인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노인은 한 모금 삼켰다. 속이 서서히 풀리며 기운이 돌아왔다.
사내는 다시 말했다. 모두가 밤새 지킨 것은 사람 하나의 목숨이었으나 네가 놓지 않은 것은 내 마음이었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으나 눈동자에는 산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사내는 소나무 옆에 작은 돌무더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얹어두던 돌과 같은 모양의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내가 돌 하나를 집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돌은 따뜻했고 맥박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이 돌은 내 것이 아니다. 무이가 지나갈 때 네가 필요한 만큼만 힘을 빌려준다. 노인은 돌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산길을 가리켰다. 그 방향은 노인이 떠나온 마을 쪽이었다. 사내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다. 돌아가라, 돌아가되 바라는 것은 품지 말아라. 그 말과 함께 사내의 모습은 소립 사이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나무는 다시 말이 없었고 샘은 눈 아래로 잠겼다. 노인은 손에 쥔 돌을 품에 넣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길은 전날과 다르지 않게 평범해 보였다. 마을에 가까워질 즈음 장터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다리를 다친 상인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노인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다. 노인은 상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품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잠시 스쳤다가 사라졌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터의 끝자리에 앉았다. 나무 그릇은 여전히 비어 있었으나 그날은 바람이 덜 차가웠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 그의 품속의 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리를 다친 상인은 장터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집 문 앞에는 쌀자루와 나무단이 하나둘 쌓였고 그는 사람을 시켜 그것들을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주게 했다. 과부의 집에도 쌀 한 대가 놓였고 굴뚝에서는 오랜만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으나 깊이 묻지는 않았다. 상인은 말수가 줄었고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헤아리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세금을 거두러 온 아전들이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줄을 섰고 항아리를 내놓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상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도 전에 아전들 앞에 은전을 내려놓았다. 이 마을의 몫까지 함께 냈습니다. 아전들은 의아한 얼굴로 은전을 세어보았다. 수는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더 캐묻지 않고 일에 마쳤다. 그날 마을에서는 한 집도 끌려가거나 곡식을 빼앗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숨을 내쉬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오갔다. 누군가 대신 짐을 졌다는 것에 거지 노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터 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며 잠시 멈추었다. 어떤 이는 말없이 나물 한 줌을 놓고 갔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노인은 여전히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예를 잃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를 바라보는 눈길은 이전과 달랐다. 한편
노인을 내쫓자고 했던 장정들 중 하나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욕심을 부려 남의 나무를 베다산에서 다리를 다쳤고 눈 속에서 오래 헤매다 병을 얻었다. 그는 누워서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날 밤 산에서 만났던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러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은 산을 대할 때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봄이 오자 노인은 마을에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장날에도 그의 자리는 비어있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아침, 느티나무 아래를 쓸던 아이가 작은 돌 하나를 발견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범한 돌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이후로 제단의 돌은 하나 늘어 있었다. 노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의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의 나무 그릇은 느티나무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빈 그릇이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마을에는 큰 복도, 눈에 띄는 기적도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서로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한 번 더 발길을 멈추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느티나무 아래의 인연. 옛날 옛적 큰 산의 그늘이 길게 들이운 골짜기 아래에 가난한 마을 하나가 있었다. 산은 사철말이 없었고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이야기를 숨죽여 흔들었다. 마을은 논보다 돌이 많아 해마다 수확이 넉넉하지 않았고 초가집들은 서로의 기울어진 지붕에 기대어 겨우 비를 피했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장승 2기가 서 있었는데 얼굴은 비바람에 달아 있었으나 여전히 길을 지키는 듯했다. 장터는 달에 2번 열렸고 그날이면 산짐 쓴 가죽과 나무꾼의 장작, 허기를 달래는 묽은 술 냄새가 뒤섞여 골목을 채웠다. 이 마을 끝자락 개울이 돌을 감아 흐르는 곳에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작은 당집을 세워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곳의 소작으로 밭을 이구는 젊은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연하라 했고 부모를 일찍 여의어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이 마을로 흘러들었다. 연하는 말수가 적고 손길이 부드러웠다. 남의 밭을 메고 남의 집 불을 지피며 살았지만 늘 고개를 낮추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순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도 했다. 연하가 사는 촉가는 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물이 새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을에는 힘 있는 집안도 있었다. 오래전부터 토지를 움켜쥔 집이었고 그 집의 주인은 말이 빠르고 눈빛이 매서웠다. 그는 장터의 값을 좌우했고 소작의 기한을 늘 줄였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숨을 낮췄다. 또 다른 이들은 숲길을 오가는 나그네를 상대로 술을 팔아 생계를 이었고 빈손의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쫓기곤 했다. 산길은 인적이 드물어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졌고 고개를 넘는 이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소원을 빌었다. 연하는 새벽마다 개울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물은 차고 맑아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 그림자는 마을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장터로 가는 날이면 작은 보퉁이를 품고 길을 나섰고 돌아오는 걔네는 남은 곡식 한 줌을 당집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인연과 보답의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전해왔다. 큰 기적은 아니어도 작은 마음이 작은 변화를 부른다는 말이었다. 연화의 삶도 그 말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산과 숲, 개울과 장승은 그 흐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으나 바람은 어느 날과 달리 오래나무를 흔들었고 느티나무의 잎은 늦은 계절처럼 늦게 떨어졌다. 마을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매서웠다. 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은 살을 파고들었고 마을의 개울은 밤마다 얇은 얼음으로 덮였다. 연화의 초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붕의 볏짚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헌 이불을 겹쳐덮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이면 늘 기침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추위 탓이라 생각하며 물을 떼어 마시고 다시 밭일을 나갔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침은 깊어졌고 숨을 고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일을 나가지 못한 날이 늘어나자 연화의 품삯은 끊겼다. 밭주인은 그녀를 불러 세워놓고 짧게 말했다. 일을 못 나오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남은 것은 빈 곡간과 마른 장작 몇 토막뿐이었다. 장터에 나가 보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로 발길을 피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힘 있는 집안에서 소작을 정리한다는 말이 돌았다.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 했고 갚지 못하는 이는 마을을 떠나야 했다. 연화도 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언제 빌렸는지도 분명치 않은 곡식 몇 섬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지만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장승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에 장승의 나무 얼굴이 삐걱 소리를 냈다. 그날 밤 연화는 초가에 홀로 앉아 불을 지폈다. 불씨는 약했고 연기는 눈을 맵게 했다. 그녀는 부모가 떠난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추웠고 마을은 조용했다. 연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기침이 심해져 밤을 새웠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와 문 밖에 두고 갔다. 이모, 물이에요. 연화는 문을 열어 감사 인사를 했지만 아이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며칠 뒤 빚을 거두러 온 사내들이 초가 앞에 섰다. 그들은 집안을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사흘이다. 그 안에 갚지 못하면 떠나라.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내들이 떠난 뒤 그녀는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 나갔다. 다리는 휘청거렸고 숨은 가빴다. 나무 아래 당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연화는 돌 위에 앉아 손을 모았다. 기도를 하려 했으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산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해가 지기 전
숲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남루한 옷차림에 발을 절뚝였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아팠고 앞날은 막막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떨어진 잎이 발치에 쌓였다. 그날 밤 연하는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연하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몸은 무거웠고 가슴은 답답했으나 마음속에서 자꾸만 전날 들은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다. 숲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말이 바람처럼 맴돌았다.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발은 자연스레 산길을 향했다. 숲길은 해가 낮아도 어두웠다. 오래된 소나무와 참나무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연하는 몇 걸음 걷다 쉬고 또 걷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가보자. 고개를 하나 넘자. 작은 바위 곁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연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낯선 일을 피하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랜 습관이었다. 힘 있는 자들의 눈을 피해 살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에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연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에 병까지 앓고 있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형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다. 그러나 신음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낮고 끊어진 소리였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바위 아래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한쪽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엉겨 있었다. 노인은 연하를 보자 힘겹게 눈을 떴다. 물 한 모금만. 연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가지를 꺼냈다. 물은 많지 않았다. 자신도 아껴 마셔야 할 물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바가지를 노인의 입에 가져갔다. 노인은 물을 몇 모금 삼킨 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고맙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발을 살폈다. 돌에 부딪힌 듯 보였고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보였다. 연하는 속으로 계산했다. 노인을 데리고 내려가면 해가 질 것이고 산짐승이 나올지도 몰랐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괜한 소문이 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인을 이대로 두고 돌아서면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다. 연하는 자신의 허리끈을 풀어 노인의 발을 조심스레 묶어주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빴다. 노인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도 사정이 좋아 보이진 않구먼.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녀는 노인의 팔을 어깨에 걸쳤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두 사람은 아주 느리게 산길을 내려왔다. 몇 번이나 쉬어야 했고 연하의 기침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마다 노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마을 어귀가 보일 즈음 노인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까지면 됐다. 연하는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분명 걷기 힘들어 보였던 발이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가벼워 보였다. 노인은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다. 연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낯섦을 느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노인을 부축해 당집 근처에 앉히고는 조용히 물러섰다. 그날 밤 연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고요가 깔려 있었다. 그날 밤 연아는 초가에 돌아와 불을 지폈다. 장작은 얼마 남지 않았고 불씨는 자주 꺼졌다.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고 연아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노인의 얼굴, 물을 마시던 입술, 갑자기 가벼워진 발걸음. 생각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밤이 깊어지자 기침이 다시 심해졌다. 연아는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으나 꿈과 잠 사이를 오갔다. 그때 어디선가 물을 흐르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분명 개울 소리였지만 평소보다 커웠다. 연아는 눈을 떴다. 초가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나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느티나무 아래가 은은하게 밝아 있었다. 달빛도 아닌 빛이 나무를 감싸고 있었고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잦아들어 있었다. 당집 앞에 놓아둔 작은 돌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다. 이때 낮에 만났던 노인이 당집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남루했으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겁낼 것 없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나는 이 산을 오래 지켜온 것일 뿐이다. 연아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느티나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무의 거친 껍질 사이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나무가 숨을 쉬는 듯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흘러가며 드러난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연아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밀어내지 않았다.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의 일이 꿈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노인은 발밑에 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돌은 연아가 늘 앉아 쉬던 바로 그 돌이었다. 돌에서 미약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차가운 물도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 길을 바꾼다. 연아는 숨을 삼켰다. 돌이 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인은 돌을 내려놓고 연아의 손에 작은 나무 조각을 쥐어주었다. 장승과 닮은 조각이었다. 이것을 집에 두어라. 바라지 말고 묻지도 마라. 연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옅어지고 있었다. 빛은 서서히 사라졌고 느티나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날렸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다. 연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초가로 돌아왔다. 손에 쥔 나무 조각은 따뜻했다. 그날 밤 연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기침은 잦아들었고 꿈속에서 개울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작은 변화들이 겹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아는 아침에 눈을 뜨자 숨이 전보다 가벼운 것을 느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옅어졌고 기침은 간간히 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부엌 한켠에 나무 조각을 조심스레 두었다. 바라보지도 묻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불을 지피려 장작을 집어들었을 때 어제보다 장작이 한 토막 더 있는 듯 보였다. 연아는 눈을 비볐지만 다시 보아도 분명 그랬다.
장터가 서는 날 연하는 오래간만에 보퉁이를 들고 길을 나섰다. 길은 여전히 멀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장터에 이르자 뜻밖에도 밭주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이 손이 모자라다. 며칠만 나와 줄 수 있겠나.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았다. 그날 품삯은 예전보다 조금 더 얹어 주어졌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밭주인도 설명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연하는 보퉁이 안에 들어있는 곡식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편 마을에 힘있는 집안에서는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정해오던 값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소작인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그 집의 주인은 화를 내며 사람들을 다그쳤지만 말은 예전처럼 먹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장승 앞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큰 상처는 아니었으나 오래 절뚝거려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도와 일으켜 세웠지만 그날 이후 그는 혼자 장승 앞을 지나는 것을 꺼렸다. 연하의 집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비가 오던 날 지붕에서 물이 새지 않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벽은 조용했다. 연하는 느티나무 아래의 들러돌 위에 앉았다. 그 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때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이모,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쉬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아났다. 빚을 거두러 왔던 사내들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어른 하나가 연하를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빚, 오래된 장부에 잘못 적힌 거라더라? 연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나무 조각 앞에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두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반대로 욕심을 앞세워 사람들을 밀어내던 이들은 점점 외로워졌다.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내미는 이가 줄었고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큰 벌은 아니었으나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연하는 여전히 가난했고 하루하루를 아껴 살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산과 숲, 개울과 느티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속에서 각자의 몫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